반갑습니다. 브랜딩 스토리입니다. 제가 계속 퍼스널 브랜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두려워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가능한데,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 시킨다? 그럼 인스타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자기를 뽐내고 이럴 수 있는데, 나이 먹은 사람이 그게 가능해요? 차라리 그냥 퇴직금 조금 모아서 편의점 같은 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60대에 창업을 해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달리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60대에 세계적인 브랜드를 창업한 커넬 샌더스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넬 샌더스 이러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KFC 할아버지요. 그러면 아시죠? 네. 그 KFC의 로고, 마스코트로 돼 있는 그 할아버지입니다. 실제로 60대에 그 KFC를 창업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드는데 그 성공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정과 끈기입니다. 두 번째는 차별화된 전문성이고요. 세 번째는 경험을 자산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철저한 브랜딩 전략입니다. 자, 열정과 끈기. 60대에 창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번 이상의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전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자신의 레시피를 소개하고 그 레시피를 판매하게 됩니다. 차별화된 전문성. 40여년간 다양한 직업을 거치면서 독자적인 프라이드 치킨 레시피를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독특한 11가지 허브와 향신료 레시피는 경쟁사와 차별화된 포인트를 만들게 됩니다. 경험을 자산으로 활용하게 되죠. 오랜 삶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고 또 이를 브랜드와 제품에 반영하는 노하우, 숙련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품질과 정성을 강조하는 그의 경영 철학이 신뢰를 만들게 됐죠. 그러니까 나의 경험이 무조건 그냥 소모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분명히 발휘가 될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철저한 브랜딩 전략이요. 그는 자신을 브랜드의 아이콘으로 선정했습니다. 흰 양복과 검은 넥타이, 그리고 특유의 남부 억양이요. 그쵸? 켄터키가 남부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KFC의 상징이 되고 브랜드의 신뢰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만 해도 분명히 이 브랜드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커넬 샌더스 선생이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퍼스널, 개인적인 브랜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요해서 이것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는데 어떤 도화선 역할이 됐죠. 그러면 이 퍼스널 브랜딩의 어떤 영향력,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 구축이죠. 자신을 완전히 이미지화 시킵니다. 그래서 KFC와 결합시키죠. 그러니까 그 식당과 나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품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신뢰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고객들은 정직한 남부의 요리사라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패스트푸드를 파는 집이 아니라 품질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럴듯한 식당이구나 라고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늦은 나이에 창업을 하니까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죠. 그죠?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마케팅에 활용하게 됩니다. 60대의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정말 레시피 하나만 딱 건졌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 레시피를 팔아서 창업장을 만들었어요. 이 스토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객이든 아니면 프랜차이즈 파트너들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에 충분했죠. 여러분들도 꼭 성공한 것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공감이라든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실패. 네. 이것도 충분히 공감과 인사이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는 단순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가치를 판매한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상당히 의미 있잖아요. 우리 그 본죽이라는, 우리나라에도 본죽이라는 프랜차이즈가 있죠. 이분도 사실은 70대 넘어서 창업을 하셨고 상당히 큰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본죽에 대한 스토리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일관된 브랜딩입니다. 샌더스는 KFC의 얼굴로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말, 그 다음에 모습, 그 다음에 삶의 철학, 이런 것들이 고객이 브랜드를 신뢰하게 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맞죠?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KFC 하면은 그 할아버지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왠지 그 할아버지가 정말 거짓없이 솔직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킨을 만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늦은 나이에 창업을 도전한다. 그러면 여기서 나의 브랜드, 내가 브랜드가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험과 지혜가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나이와 경험을 자산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샌더스처럼 자신의 강점을 차별화된 브랜드로 구축하셔야 돼요. 내가 쭉 살아왔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지 마시고요. 잘 서사를 묶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무엇인가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거기는 이 두 가지 단어 정도로 정리하면 되죠. 뭐, 극복, 행복,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신뢰, 뭐, 성실, 뭐, 이렇게 하든지, 무엇이든 간에 내 삶을 관통하는 어떤 테마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브랜딩의 기본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신감입니다. 네. 샌더스는 늦었다는 생각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열정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이는 퍼스널 브랜드의 핵심 요소인 자신감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지금 충분히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열정, 거기에는 체력이 중요하겠죠?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스토리로 감동을 전달하라. 네. 개인의 도전과 성공 이야기는 정말 강력하고 감동적인 마케팅 도구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떡하니 매장 하나 있는 것보다, 아, 저 사장님이 어떠어떠한 이야기를 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저 식당을 차렸어. 라고 하면 왠지 솔깃하게 되죠. 맞죠? 그래서 자신의 스토리를 퍼스널 브랜드로 발전시키며 소비자와 중요합니다. 정서적 연결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고객과 정서적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너무너무 좋고 싸고 이런 거는 많아요. 그런데 고객이 내 브랜드에 충성도, 로열티가 생기려고 그러면 정서적 연결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의 스토리가 인사이트를 줄 수 있고 영감을 줄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죠.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엔요, 마지막입니다. 브랜드는 자신을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이미지와 가치가 브랜드의 정체성을 만든다. 그리고 결국엔 이것이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꼭 소비, 그러니까 뭐 자영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요. 뭐 IT 기업을 하셔도 마찬가지고요. 금융업을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곧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모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투라든지 뭐 글쓰기 이런 것도 신중하고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무엇을 선택해서 창업을 하셔도 다 성공하실 겁니다. 네. 신뢰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퍼스널 브랜드는 결국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늦은 나이에 정말 60대, 옛날 같으면 60대면 정말 할아버지죠. 네, 그 나이에 무일푼으로 거의 한 푼도 없는데도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든 KFC의 커넬 샌더스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